흔히들 스쿨존이라고 하는데 모두가 알고 계시죠? 이 스쿨존은 30km를 넘으면 안 됩니다. 제한 속도가 30km인데 그러면 30km를 지켰다. 제한 속도를 준수해서 주행을 하다가 만일에 어린이, 그러니까 즉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미성년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말하는데 이 어린이를 충격한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과연 그러면 소위 민식이법이라고 알려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상담했던 사건인데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30km 이하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당연히 일시정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쳤어요. 근데 그 순간 13세 미만의 어린아이가 지나가다가 충격을 당한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니까 명백한 12대 중대과실이죠. 근데 이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30km를 넘지 않았음에도 이 경우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즉 민식법이 적용되는가? 이게 쟁점이 됐는데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흔히들 시속 30km만 넘지 않으면 사고가 나도 이 민식이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속도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초반에 이 법 개정이 있었을 때 굉장히 갑론을박 많았습니다. 이거 스쿨존에서 사고 나면 무조건 막 엄청나게 처벌을 받는 거 아니냐, 위헌인 법률 아니냐, 너무 형평성이 어긋난다. 그래서 아예 스쿨존을 회피하는 내비게이션 경로를 안내해 줘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도 막 얘기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사실 저는 초반에 그런 법률이 개정이 있었을 때 찬성하는 쪽에 의견을 가지고 있었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최근에 이런 이제 스쿨존 사고로 인해서 특가법으로 처벌을 받게 된 사람들이 위헌 법률 심판을 몇 개 제기를 했었는데 다 합헌으로 판단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위헌법률 심판이라는 거는 네. 이 법이 헌법에 맞지 않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이 법을 폐지해달라. 그렇죠. 법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네. 했는데 네.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렇지 않다, 헌법에 맞다라고 해서 제대로 된 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뭐 계속되는 합헌 판결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특가법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시속 30km 제한 속도를 준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주의 의무를 위반했으면 이 특가법이 적용된다. 스쿨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이 되면 이 특가법으로 처벌을 받도록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교특법이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보다 더 상위의 특별법이죠. 어린이를 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해서 사고를 일으켰다면 그때 당시 속도가 시속 30km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특가법으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조문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도로교통법에 적용되는 30km 미만은 분명히 있는데 그건 이해가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지 안전의무 위반, 그러니까 안전의무를 위반하여라고 나오는데 이게 변호사님 말씀은 and 30km도 적용이 되고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는 것도 해당이 돼서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보호해야 되는 안전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특가법이 적용된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전운전 의무라는 건 사실은 과실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사고를 일으켰다. 그러니까 이 법 개정 초기에는 정말로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아니면 무조건 특가법이 적용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맞죠. 네,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으로 피해자가 정말 갑자기 튀어나와서 도저히 회피할 수 없는 피해자 100% 과실인 사건이 아닌 한은 스쿨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이 특가법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이 사고는 횡단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안전의무 위반이 뭐 적용된다고 칠게요.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죠. 근데 뭐 10대 중대과실이 아닌 경우 일반 도로인데 30km를 유지했는데 준수하고 있었는데 무단횡단하는 어린이를 쳐도 이 특가법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렇죠. 완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면 그러면 이 특가법이 적용이 되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이 법을 이렇게 법이 개정된 이유는 결국은 어린이들, 13세 미만 어린이들은 도로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도로에 뛰어들거나 이런 상황들이 예견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죠. 제가 봤던 영상 중에는 이렇게 인도를 뛰어가다가 인도의 펜스가 끝나는 지점에서 갑자기 튀어들어오는 어린이와 교통사고가 나서 이걸 내가 어떻게 피하냐, 이렇게 억울하다고 호소를 하는 영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건 그런 거예요. 이 어린이가 오른쪽에서 뛰고 있는 거는 충분히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어린이가 내 차를 보고 피해서 그 길을 건널 것이다, 내지는 길을 건너지 않을 것이다 확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를 가고 있는 어린이까지도 있다고 하면 이제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저희 갑자기 애가 나올 수도 있다. 네,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하면서 운전을 뭐. 하도록 운전자에게 주의 의무를 강화한 어린아이들은 그런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고라니처럼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으니 네. 주의를 하라. 마지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이게 만일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아니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만 적용이 된다고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스쿨존에서 어린이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다치게 할 것, 상해나 혹은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이 되는데 특가법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됩니까? 교특법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형량이 강화가 돼 있어요. 상해를 일으켰을 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고요.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하도록 돼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처벌이 센데 이게 얼만큼 어마어마하게 센 죄냐면요. 대부분의 처벌 규정들은요. 하한을 정해놓지 않습니다. 징역형인 경우에 밑에 최하 얼마 이런 걸 정해놓지 않아요. 그러면 1개월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할 수 있는 형이 하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범죄들 뭐 가벼운 범죄들이라고 하면 사기를 저질러도 사기죄를 저질러도 뭐 1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를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이 스쿨존 사고로 어린이를 다치게 했을 때 이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물론 벌금형도 있지만요. 그리고 사망인 경우에는 벌금형은 아예 없고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스쿨존에서는 정말 어린이를 주시하면서 돌발적인 행동까지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운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교통사고라는 게 일부러 낸 것도 아니고 아무리 안전운전 의무를 준수하더라도 이제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잠시 딴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이제 그러면 안 되겠지만 과실 실수로 일어날 수 있는데 이렇게 스쿨존에서 사고가 일어나서 어린이가 다쳤다라고 하면 형사처벌 이제 형사 입건이 돼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운전자 보험이 대폭 개정이 됐죠. 형사 합의금의 액수가 많이 올라가게 됐고요. 그러니까 스쿨존에서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형사 합의를 못 보게 되면 그러면 무시무시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특히나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도 없이 무조건 징역형, 5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이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만약에 스쿨존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났다라고 했을 때는 그 어린이의 안전 그리고 어느 정도 다쳤는지 뭐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스쿨존에서의 사고 발생의 위험 때문에 운전자 보험의 필요성이 높아지는데 초기에 변호사와 빨리 상담을 해서 제일 좋은 건 어린아이들은 충격이 있어도요 그렇게 큰 치료 없이 잘 치유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을 하면서 아이가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하면 그러면 진단서나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조율을 해서 합의를 미리 보게 되면 아예 스쿨존 사고가 아닌 게 돼버리죠. 상해가 없으면 스쿨존 특가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초기에 빨리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합의금이 처벌의 위험성이 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형사합의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 두시는 게 형사 보지 못해서 이 특가법으로 이렇게 중하게 처벌되는 걸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그리고 중요한 교통사고 형사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부모님과 아이에 대한 피해자 사법적 회복을 위해 노력도 하면서 또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운전자 보험을 통하여 충분한 형사 합의금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해놔야 된다. 준비가 필요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하면 자, 오늘은 스쿨존에서 30km 미만으로 달렸음에도 사고가 일어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혹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기루 병사 잊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